마당을 나온 암탉. 자, 이 작품은 뭐 앞서서 얘기해드렸습니다. 20년간 밀리언셀러 100만 부를 넘어서는 초 기록을 세우면서 요즘도 어린이들이 즐겨서 꼭 봐야 되는 그런 책으로 남아있고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고, 앞서서 이제 작가를 13살에 어쨌든 뭐 습작같이 시작을 하셨고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하시는데, 이 작품은 그럼 어떤 동기, 뭐 모티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. 친구 집 가서 다른 책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네. 만화책이었거든요. 어떤 책인지 기억나세요? 네, 중국 고사를 이제 쉽게 풀이해 놓은 거예요. 근데 그 안에 이제 오리 얘기가 먼저 저한테 네. 딱 걸렸어요. 음. 길들여진 오리는 자기 알을 품지 않는다. 어. 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정말 8칸이나 6칸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예. 그 정도 짧은 얘기였는데 예. 그거를 읽고 나서 그 포인트가 되는 아, 그 말이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거든요. 정말 멋있는 표현이잖아요. 근데 그 내용은 또 왜? 자기가 알 낳고 왜? 편하게 살면 안 돼? 왜? 왜? 네. 아니 뭐 길들여진다는 게 뭔데?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, 저는 가끔 경험하는 게 어떤 생각이 골몰해 있으면 엉뚱하게 벌어진 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. 관심이 그렇게 뻗쳐 있으면. 근데 방송에서 또 닭에 관한 에피소드 하나를 우연히 이렇게 정보로서 접하면서 두 가지가 아주 상반되는 내용이었어요. 오리와 닭이 예. 딱 만났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오리가 먼저였고 닭이 나중이었는데, 어떤 걸 주인공으로 하면 더 재밌을까, 얘기가 더 많이 나올까,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닭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얘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다른 걸 조연으로 음. 배치를 했어요. 네. 뭐 오리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. 어떤 오리는 자기 알 품으니까. 그래서 더 둘 다 쇼킹하게 놀라운 거였는데, 어떤 걸 주인공으로 했을 때 더 재밌게 네.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닭을 선택을 해서 개를 추적하는 얘기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. 네. 여기서 잠깐 저희 초대 손님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인사이드 스토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작품들 많이들 읽으셨고 또 뭐 애니메이션으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, 좀 결말부에서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 어떤 충격적인 결말 쓰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? 네,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에 편집자가 원고를 봤을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. 애들이 네. 봐야 되는데. 그렇죠. 아니, 저는 그 작품을 이제 동화책으로 내고 싶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어린이 책으로 못 만든다고 해요. 결과가 너무 슬프고 아이들한테 좀 좌절감을 줄 수 있다. 그래서 그렇게 말고 이 뒤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제 청소년 정도의 네. 단계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, 예. 저는 분명하게 아주 예쁜 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오히려 더 요구를 했거든요. 예. 근데 이 결말 부분에 대한 충격에 대한 것은 다른 나라의 행사를 갔을 때도 네. 나오는 얘기더라고요. 네. 네. 이제 좀 질문하는 방향은 다르기는 한데, 이 엔딩이 이제 결국은 쫓기다가 바로 걔한테 먹히는 네.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충격이다, 잔인하다, 무섭다, 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왜 그렇게 했는가를 물어봅니다. 근데 그 당시에는 엔딩을 정하고 썼거든요. 처음에 쓸 때부터 이렇게 끝내야지라고 확실하게 그 갈 곳이 있었어요. 그곳으로 가야지. 그거는 제가 이 소재를 받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정보, 몰랐던 내용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, 이걸 가지고 구조를 짜면서 이거의 그 컨셉트라고 하는 거, 그걸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이냐.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생태 환경 안에서 이 얘기를 풀겠다였습니다. 예. 그래서 먹는 자가 있잖아요. 먹히는 자가 있고 또 여기에 밑단계가 있고 다음 먹이 사슬의 포식자, 자연스러운 예, 단계다. 포식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어떤 것들은 모두 다 언젠간 죽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 써야 되겠다. 그러면 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, 그걸 고민하자였습니다. 그래서 얘는 뭐 결국 죽을 건데 죽는 것도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였고,
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. 자연스러운 그런 먹이사슬 안에서 아이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? 애들이 죽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예. 그리고 그게 엄청난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충격인 건 맞지만 요 얘기를 감춘다고 해서 애들이 모르진 않아요. 개의 죽음을 통해서든 네. 고양이의 죽음을 통해서든 하다못해 학교 앞에서 선 병아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살아있는 것과 또 죽는다는 것에 대한 경험은 다 하거든요. 그러면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. 예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슬프니까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보다는 차라리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예. 그런 일이 우리한테 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해주는 기회가 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. 예. 네. 또 다른 얘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작품의 아버지와 연관성은 그럼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? 네, 예. 그 해에 작품 그거 하나 썼거든요. 네. 당시 그게 아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암 환자였는데 아. 말기암 환자 예. 상태에서 글을 쓰면서 죄의식이 좀 컸어요. 이제 사실 자식된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한테는 암묵적으로. 네. 그리고 드라마 같은 데서는 그런 환경이 되면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슬퍼해야 되고. 네. 근데 살아보니까 겪어보니까 안 그래요. 삶은 삶이고 현실은 네, 현실이고. 배고프기도 하고요. 네. 누구랑 웃기도 하고요. 심지어는 너무나 아픈 아버지하고 농담도 해요. 그러니까 산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. 근데 또 어느 순간에 너무 왈칵 슬퍼져서 하염없이 울기도 해요.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더라고요.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.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죽음이라서 네. 믿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이후에 대한 상상을 전혀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하필이면 이런 소재가 이렇게 발견이 됐을 때 누구를 모델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잎사귀의 어떤 그 내밀한 성향 이거를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별로 특이한 외모도 아니고 우리가 한 번도 주인공감으로 주목을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. 평범한 인물이라고 설정을 인물보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린 주변에서 좀 찾아요. 그러면 예. 좀 대입을 시킬 만한 인물이 누가 없을까? 근데 딱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이 인물이 죽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는데 아버지의 죽음 이유는 너무 살이 떨려서 네, 상상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날개하고 싶었어요. 날개를 가진 자는 결국은 날아야 행복하지 않을까. 한 번은 날아야 하지 않는 건가.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.